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합니다. 자평진전을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더 열심히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관격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정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잔소리죠.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자,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데는 어떡하냐. 이거 보세요. 정관에서 쓰기를 재성과 인성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성은 뭐냐면 상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성은 구신이에요. 상신이란 격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의 돌상자예요. 서로 상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인성은 구신이에요. 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격을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구할 구자니까요. 곧 정관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을 정인이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엔 폐인이 최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금세 이 심해첨 선생은 재성과 인성이 같이 투출을 했을 땐 서로 불상해, 서로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명조가 설상공이 그렇고요. 두 번째 명조는 상해, 서로 상했어요. 왜? 합의돼 버렸어요. 정임 합의돼 갖고, 좀, 7품 이상 못 올라가는 사주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바로 임수와 무토가, 이건 재성이고요. 을목에서 기준으로 해서요. 이건 이건 재성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정인이죠. 그런데 이 을목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현대 명리학 쪽에서는 이 일주를 넘나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토곡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심해첨 선생은 이걸 왜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냐면, 이 을목이 사실은 무토를 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뭐가 하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사,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정임 합의돼서 안 될 것이고요. 또, 계사, 그렇죠. 계사, 이러면 또 무계 합의될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년생으로, 을, 또 갑을, 정, 기사,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이 정관격이 되질 않죠. 그렇게 되면.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 정관격에서인데 이 을목이 을목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을목이 일주가 이 무토를 눌러주니까 넘어가서 극을 하지 못했다라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현대 명리학적에서는 이 일주를 무시하고 넘어와서 극을 했다고 또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제가 더 연구를 해볼 테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정임합을 하잖아요. 이건 정인이고요. 이거는 편제예요. 정인과 편제는 서로 극을 하는데, 이게 정편이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합의돼 버려요. 정정편편이 나오면 모르는데, 이건 이렇게 합의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품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미월에 이 을목이 투출해서 이거는 잡기 정관격이죠. 잡기 정관격. 무명시예요. 그래서 7품 이상 못 올라간다. 왜? 상신과 구신이 합의돼서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재성을 쓴다면 운에서는 어떻게 인수와 신앙한 것이 좋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재성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을 하니까 일주의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운에서는 인수운이나 신앙운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절대거리는 건 식상운이에요. 그 이유, 식상생재 재생관을 해서 여기 지금 식상과 재성과 관성은 모두 일주의 힘을 빼고 있잖아요. 이건 설에서 빼고요. 이것은 일주가 극을 하느라고 빠지고요. 또 이 정관은
정관이 일주를 극해서 또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꺼리는 건 이거고요. 만약 신앙하면서 재성과 관성이 약하다. 이건 요 두 가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즉 재관운으로 가는 게 좋다. 또 정관 폐인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운으로 재운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식상운도 괜찮고요. 예, 그 이유가 정관 폐인이 됐다라는 것은 정관이 인성을 눌러 푸시를 해주니까 일주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성과 식상운도 괜찮다. 그런데 관성이 중하고 일주가 가벼운데 폐인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한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꼭 구태여 재성운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재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김장원의 명은 요거 참 희한한 거예요. 요즘 참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온다는 거죠. 요게 사실은 정관격이에요. 자, 정관격인데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목국은 정화한테는 뭐죠? 예, 인수예요. 정인이에요. 인수가 강하니까 이 재성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가 괜찮아졌다, 맑아졌다 라는 것이죠. 이건 합은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을목이 투출을 해서 결국은 인수격이 되면서 정관격이자 인수격이 됐어요. 다음은 정관격이자 상관이 됐어요. 이런 땐 또 뭐가 와야 돼요? 천간으로 인성이 들어오면 돼요. 그럼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 장원의 명은 그렇고요. 자, 이게 아마 이렇게 끊어졌는데 요걸 봅시다. 요게 바로 이 선창국의 명인데 이건 여기까지 했어요. 자, 미월에 이 기토가 투출하면 정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묘미 한목, 인해 한목을 해서 이거 상관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거 인성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때는 안 좋아요. 예, 전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목체 금토 용조에 금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목이체니까 화우는 괜찮아요. 이땐 별로 안 좋겠죠. 예, 목이체가 되니까요. 창국이라는 뭐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높은 벼슬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창국 정도를 한 거다라고 하고, 이게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예, 정관격인데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상관화 됐어요. 그럴 땐 상관화 됐으니까 뭐를 쓴다? 예, 천간으로 투출한 인성을, 정인을 용신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상신이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오늘 3번으로 끝날 거예요. 이참정의 명과 범태부의 명으로 끝나죠. 그리고 결론인데요. 모두 6개예요. 6개 살의 명조인데, 자, 정관격에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관에서 혼살이죠. 그러니까. 예, 살이 꼈어요. 그럴 때는 상식은 반대로 장애가 되질 않아요. 식상은요. 예. 왜냐면 대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명 중에서 또 겁재를 써서 합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이것이 아마 이 참정의 명일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관이죠. 그런데 여기 이 간목으로 얘기하면 칠살이 투출했잖아요. 근데 이 겁재가 을경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합을 하는 바람에 하나 삽살이 너무 날라갔다. 합살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때 되면 안 좋다라고 서로가 설명을 하죠. 경금일주가. 그나저나 이것은 금체 화목용조예요. 예, 금체니까 일단 뭐가 강하다? 예, 간목일주로서는 관살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합살이 되는 경우 괜찮아요. 재운도 가능하고요. 상식운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인수하는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거듭해서 칠살이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저 운에서 경신금이 오면 안 돼요. 만약 명에서 상관 합살을 쓴다라고 하면 또 상관도 합살이 되거든요.
그럴 땐 상식이나 더불어 재성으로 가도 관계없다. 마땅치 않은 건 인수운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 인수가 와서 상관을 눌러주면 살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참정의 명인데 겁재가 이렇게 편관을 합을 하고 있어요. 이 겁재의 기능이죠. 그래서 설하고는 자, 논 정관편의 이 참정명이다라고 했어요. 을경합살하고 유관, 관이 남았기 때문에 병술대운이 어디예요? 여기요. 병술정 이렇게 해서 식상운인데도 해자축운도 인수운이라 모두 무기재운도 관계없다. 뭐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특별하게 이 경운 이때는 거듭해서 칠살이 혼국이 되는 바람에 불상의 서로 마땅치 않은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땅치 않은 것을 깨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경운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는 왜 괜찮냐라고 하면 금체 화목용주에서 여기 지금 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화가 없어요. 그래서 용주에서 화가 없어서 화불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용주에서 화불용하고 이거 넘어갈 테니까 필요 없고요. 화불용하니까 목을 써요. 목을 쓰게 되면 수도 관계없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참정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운도 괜찮을 거예요. 목이 용신이니까요. 여기 있네요. 이 참정. 네, 걔는 관계없어요. 목이 용신이니까 절대 화가 없어서 그래요. 화가. 이 명조 자체에서 구조상 화가 없어요. 그런 바람에 금이 찬데 화가 없으니까 목수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참정 정도의 명이니까 관계없죠. 자, 그래서 겁재가 합사를 해서 저 경금을 꼼짝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격국론에서만 있는 일이지, 사실은 우리 무게중심 체형론에서는 을경합을 하면 저 을목이 오히려 경금화됐다, 금화됐다라고 해서 금이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격국론이니까 저 분명히 정관격에 칠살이 투출했을 땐 분명히 합살을 해주든지 제살을 하든지 저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관격에 살은 끼는 것은 안 좋고요. 또 칠살격에 그래도 정관이 올라와 있는 건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정관격에 칠살은 절대 투출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오늘 마지막 건데요. 범태부의 명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인목 속에 있는 갑을 쓰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이 사주가 정관격이면서 인수는 여기 있고요. 이것은 뭐를 쓰냐라고 하면 이 인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를 쓴다. 이거 재성은 여기 있잖아요. 재성은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임수가 이 병화를 끌라고 덤벼드는데 정임합을 하는 바람에 이 병화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주는 재성과 인성이 오히려 합이 돼갖고, 왜? 그 이유, 이것도 인성이고 이것도 인성이지만 이건 정인이고요. 이거는 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와 편인은 합을 하거든요. 정편인이니까요. 그런데 정인과 정제는 어떻게 해요? 극을 하잖아요, 서로요. 그러니까 요게 편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극하지 않는 바람에 살아있는 사주죠. 그러나 이거 자세히 따져보면 지금 오행체형론으로 보면 목화기격이에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를 쓰죠. 그래서 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전부 사주가 목화기격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주, 그러면 결국은 이운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으로 화했는데 이 목을 화하는 반대격인 금운이 오면 이 사주는 안 좋은 사주가 돼버렸다. 천간으로 이 사주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나 요 신유운에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분명하게 오행체육론으로도 그렇고요. 이건 화기격으로 봤어요. 그리고 설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 재성이 관성으로 화했다라고 해요. 이 재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정임합을 해서 목화되진 거예요. 그래서 설하고가 얘기를 하잖아요. 관격에 용인한다. 관격에 용인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신을 상신으로 하는 거예요. 본래 꺼리는데 재성을 보는 건 꺼리는데 이 명조는 정임상합을 하는 바람에 재성이 화했다. 관성으로 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신이 변해서 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국에서 역시 인성으로서 합을 해서, 인성으로 합을 해서 맑아졌다. 그래서 마땅히 대기직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축 중에서 금이 있는데, 암장돼 있어서 불로 노출되지 않으니, 또 기운 역시 휴수가 됐다. 왜 그 휴수라고 해요? 인월이니까 금기운은 휴수가 된 거죠. 본래 물론 논할 수가 없다. 가만 내버려둬라. 오직 친 경신운에 이때 경신운이 되면 어디 있어요? 이때는 안 좋아요. 경신운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병화가 있어서 식상운이 오면은 이 병화가 또 눌러주죠. 그래서 관계없어요. 식상운이 오면 병화가 딱 눌러주니까요. 장차 이거는 그렇죠. 오직 경신운은 그냥 놔두더라도 장차 금이 인출해서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데 이거예요. 신용. 그래서 본래 원국에서 병화를 회극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걸 반기는데 인수가 바로 관을 보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용신으로 쓸 때는 마땅치 않다. 다시 관성으로, 재성으로 보는 것. 근데 여기 지금 재성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지로 해자축은 아무 관계 없어요. 지지로 오는 거는요. 여기 지금 병화만 끄지 않으면 절대 이 사주는 계속 길한 사주입니다. 해자운 역시 불리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리할 리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건 자해운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희기재지. 만약 희기가 지지에 있다면 병화를 상하지 않으니까 또 관을 생하니까 즉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병화만 절대 상하면 안 돼요. 병화 상하면요. 그래서 기, 무술, 정, 방신 조인하니 모두 길하다. 그러나 지, 유운에 들어오면 삼합 해제하니 사유축 금극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관성을 극을 하니 상관이 관성을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리할 것이다. 병운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유운까지도 오긴 와요. 그래서 차는 정관편의 범태분명이다라고 해서 저 신유운만 피하고는 다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정의와 결론은 별로 맛이 없어요. 오히려 저 번호를 붙여서 이 정관격에는 인수와 재성을 쓸 때 인수와 재성은 같이 투출을 했는데도 떨어져 있으면 좋다라는 것과 합을 해서 쓸 수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7품 이상 못 올라간다. 또 그리고 정관격에 상관이 같이 투출하면 이거는 폐인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다라는 것과요. 정관격에 칠살이 투출이 되어 있으면 겁재가 합살을 하든지 또 뭐가 있죠? 상관이 와서 또 합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관계없다. 그래서 정관격에 칠살 투출하는 건 가장 꺼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의와 마찬가지로 차는 모두 대략지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했다. 팔자는 각유론이 의론 각각의 그 논하는 자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운 중에서도 매 한자마다 틀리는 것이니 각유 각각에 있어서 연구를 해라. 강구라는 것은요. 또
시에 따라서 취용, 그 용을 불가언형, 취용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한 형태를 말한 것이다. 모든 격은 다 이러하니 불특 정관뿐만 아니라 모든 격이 다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정의와 결혼은 별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둘 것은 없고요. 일단 정관격에는 다시 한번 복습 삼아 1번 하면은 정관격에 구신과 상신을 쓰는데 인성과 재성이 구신과 상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용 재성과 인성을 쓸 때. 두 번째, 이건 계속 재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해서 7품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신 거고요. 두 번째, 정관에서 상식이 있을 때는 뭐를 쓴다? 인성이 있어갖고 이걸 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항하고 인왕하면 좋다. 재운 역시 절실히 꺼린다라고 했죠. 세 번째, 상관에서 대살. 이게 칠살이 끌려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식이 있으면 반대로 장애가 되질 않죠. 이 살을 눌러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겁재를 써서 합살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상관 합살도 돼요. 상관 합살도 되고요. 겁재 합살도 되는 거예요. 여튼 살은 투출되면 합을 해라. 그래서 관격에 인성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 항상 인성을 쓰죠. 안 쓰는 게 없어요. 또 이건 재성이 화해서 관성으로 됐을 때 이렇게 되면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인성을 써서 관을 화해서 인성으로서 인성으로서 관을 인출해서 인성이 일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목으로 화했다라고 하면 일주 자체가 엄청 부담이 되겠죠. 관으로서. 그런 때는 아예 글로 종을 해버려라. 그래서 수목화도 좋다. 수원도 좋아요. 이 금운만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하죠. 자, 번태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신유운은 분명히 빨갛게 나올 거예요. 네, 번태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또 이 운까지 좋습니다. 지금 자운에 들어와 있네요. 25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무술대운도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모군으로 들어와서 화기격은요, 그 화한 기운에 반대되는 기운이 들어올 때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으로 화했으니까 이 신유운은 가장 안 좋은 운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벗어나면 오래 살 수 있죠. 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관격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격이 되죠. 자, 제격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격을 또 연구를 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